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의 김경재 세상 있기는 김정은과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생방송을 2시 반부터 예고를 했다가 점점 연기를 한 이유는 계속 속보가 들어옵니다. 속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앞으로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는 또 새로운 뉴스로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해경 공무원이 2020년에 서해에서 북한 쪽으로 밀려갔다가 북한에 의해서 화형당한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1 9월 21일인데 2020년 그 A라는 분이 어업지도선 당직 근무를 하다가 1시 35분경 조타실에서 이탈해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11시 30분에 동료들이 A씨의 실종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짐작컨대 약간의 신상에 좀 괴로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기가 스스로 그 배를 이탈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동료와의 무슨 불화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누가 밀어버렸는지 여기서부터 사건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시, 오후 1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하루가 지나서 22일 오후 3시 30분 군이 북한 선박 앞에 미상의 불명한 사람의 인원을 관측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4시 40분 군은 북한의 선박 앞에 인원을 사라진 A씨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왜 거기까지 표류해 갔는지 진짜 월북을 했는지 하는 그 정황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월북을 했다는 주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통신을 감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해서 그 북한 군들이 나누는 어떤 대화 그리고 A씨도 발언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월북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북으로 단정을 한 사람을 왜 북한에서 오후 9시 40분에 총격을 가합니까? 그렇잖아요. 월북을 한 사람은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왜 총격을 가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2일 밤 10시 북한이 목숨을 잃은 A씨를 물에 떠 있는 것을 뭐 휘발유를 끼웠거나 뭐 해갖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장시키는 그 불빛이 10시 11분에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시부터 24시 사이에 A씨의 사망 가능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문제는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도 이 문제를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적어도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 후에 박지원 원장은 그 시신 화형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지 부대들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 책임에서 김정은이를 제외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원장은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냐면 유엔에서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연설은
유엔 본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된 것을 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날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42분 사이에 유엔 본부에서 그것이 녹화 방송이 됐습니다. 녹화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는 이미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이것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꽝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괴로웠겠죠. 느낍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적어도 국가 원수가 자국의 국민이 국경을 벗어나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 하여 떠밀려 가든 표류를 했든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소랑설레가 있다가 총격을 받아서 죽고 그것도 잔인하게 그냥 휘발유나 그걸 끼얹어가고 불을 화장을 시켜서 바다 위에 이런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엔 본부에서는 종전과 평화를 구가하는 연설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연설은 그걸 다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전에 녹화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국가 원수는 그건 당연히 스톱했거나 아니면 그 녹화를 바꿔가지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하고 싶어서 서해안은 우리 공무원의 그 억울한 죽음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월북을 한 것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리고 사고사로 죽은 걸로 하고 모른 채 하고 평화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발언이 남북은 생물학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이야 맞겠죠. 시가 비슷하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요새 박지원 전 원장으로부터 한 방 맞은 하태경 의원 있죠. 하태경 의원이 여러 군데 가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양심선언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일파만파로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윤석열 정부는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결정하고 보고했던 서훈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당시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비서실장 등등을 모여서 모든 사람 정무수석도 관계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일괄해서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남북 문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그 허황한 평화 얘기, 환상적인 얘기를 했던 문재인은 사람은 우리가 이거 가만둘 수가 있느냐? 영혼의 불길처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누가 보낸 자료입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물러나가기 전에 엄청난 그 사후 보장, 퇴임 후의 보장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고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엄청난 그 생활의 안정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PD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띄워졌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죠? 보수 연봉이 2억 3,922만 원, 보수 연봉이 1억 7,556만 원, 연금이 1,390만 원, 연금도 이건 또 세금도 하나도 안 붙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금을 붙였는데 국민연금 1,400만 원 해서 뭐 기타에서 다 보태니까 월에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13억이에요. 13억이고 경호원은 27명인데 뭐가 그렇게 경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지 38명을 추가했어요. 경호원 건축비만 해서 49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스스로 무궁화 대훈장 받은 거. 이 무궁화 대훈장이요. 금이 191돈이 들었습니다. 엄청납니다. 또 뭐 은으로 맺는 것이 6,823만 원 들고. 그래서 토탈 자기와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받은 훈장 제작 비용이 1억 3,647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대관식에 쓴 거 훈장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무슨 뭐 위패나 무슨 훈장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172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훈장에 40배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만약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획기적인 국정 쇄신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그랬더라면 이 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야말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산에 딱 앉아서 막 뭡니까? 27명에 38명에 65명의 경호원을 딱 거느리고 앉아서 경호를 받으면서 밖에서 좀 시끌시끌하니까 시끄럽다고 이거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얄밉게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양심 선언이 필요합니다. 양심 선언. 예를 들면 다른 데로 화제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또 출생에 관한 문제가 한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54세 때 저희가 74세인가 5세로 위장을 하고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이상 가족 상봉 그 자기 생모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내려와서 다시 그 아버님이 결혼했다는 그 강여사는 그 계모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았는데 왜 문재인 씨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안 합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고발해야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에요. 의문투성이어서 이 문제도 오늘 아침에 어떤 전아무개 목사가 성명서를 냈죠. 그 한번 광고 띄워보세요. 이건데 도화각신문에 문재인 거짓 출생 밝힌 윤을 스님의 의문사를 조사라. 윤을이라는 스님이 당시에 문재인 아버지 문형룡을 김포 안동 그 근처에서 체포했다는 사람입니다. 당시 헌병이었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문재인은 여기 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나 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왔다. 어떻게 데려왔냐? 문형룡이라는 사람이 방공포로로 석방이 돼가지고 석방이 될 때 북한으로 송환이 됐다는 거예요. 북한을 가고 싶어 해서 송환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려올 때 문재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윤을 스님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참 묘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철저하게 가동시켜야 할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많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원순의 죽음, 그리고 누굽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관계했던 사람이 2사람, 3사람 목숨을 잃었죠?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노회찬의 죽음도 좀 이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무현의 죽음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누가 밀었거나 어떻거나 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윤월 스님이 문재인의 출생 문제를 떨고 기자회견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중폭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오랜만에 여러 가지 광고 내다가 오랜만에 그럴 때 시에 적절한 광고를 냈어요. 나는 이 양반하고 옛날에 굉장히 친했습니다만 한때 뭐 여러 가지로 악연이 있어가지고 사이가 나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정광훈 목사도 자기의 운동의 방향성을 좀 잘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윤석열 정부에 열심히 밀었는데 별로 보상이나 고마운 인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입장이라고 전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신에 들어선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니까 거기에 일조를 했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갑자기 그냥 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한때 뭡니까? 그냥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혁명당 당이라고 해서 막 당원이 300만이 된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쳤죠. 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당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300만이라면 회원의 당비가 월 1,000원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주셔야 될 거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났는데, 300만이라는 것은 허위였고 과장이었고 30만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금년 2월 며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된 각 정당의 당원수,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수는 아직 이름도 국민혁명당에서 그냥 바뀌어지지 않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기독 빼고 자유통일당인데 아직도 15,000명 정도가 이름이 당원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고를 철저히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좌우당간에 30만이나 300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국민혁명하다가 그거 때려치고 그 다음에는 뭐더라? 기독청 한다고 또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기독청 때문에 선량한 신도들이 돈 많이 헌금 내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청을 막 근사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정광훈의 이제 희망은 기독청을 탁 만들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순례하는 것처럼 뭔가 한국의 세계 기독청으로 와서 하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그러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흡사 세계 모든 카톨릭 신도들이 전부 로마 교황청에 가듯이. 그렇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보니까 이모 교수를 청정으로 한국 교민청을 만든다고, 해외 교민청을 만든다고 광고 막 나오더라고요. 교민청은 제외 동포 재단이 있고 하는데 저거 뭐 하려고 저러노 하고 광고를 열심히 하더니, 그래도 오늘 드디어 윤월 스님의 사의를 밝혀라 하는 것은 시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된 우리 공무원의 의문의 피살, 화형 문제를 밝혀야 하는데, 금년 2월인가요? 그렇겠죠. 금년 2월에 당시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은 국회에 나와서 화형했다는 사실은 보고하면서도 그 화형에는 직접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김정일을 슬그머니 빼줬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당국은 반드시 박지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가 이제 뭐 남북이 무슨 짰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무릅쓰고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개시됐습니다.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게시가 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25일 날 김정은이가 점잖게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했던 걸 문재인이 했으니까 그걸 해야만 사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쩐지 모르나 저 서해안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더니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 그 의례적인 단어예요. 미안하게 됐다 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딱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주고받고 하는데 당시 박정 국정원장이 깊이 개입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이번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 방송의 공식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요, 그런 사건이 막 쏟아집니다. 막 쏟아지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확실히 차려야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과 화해와 공존을 주장해 왔지만은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모모예요.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문재인과 같은 사고방식, 그런 웨이 오브 싱킹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은 여러 가지로 보면 북한의 대변인이야.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여러 가지 뭘 해가지고 무슨 조그만 비밀 문서를 동해에 있는 북송선을 통해서 보냈다는 등 그 수많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보기관과 공안기관을 잘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혼신의 영역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경제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에 가서 연설한다고 하니까 또 박지원이라고 나 연설하지 말라고 반대해요. 이 사람은 나 국적이 어디지를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가 뭐길래 대통령이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말이야. 뭔가 좀 엉뚱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박지원과 문재인이가 야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를 제치는 어떤 연합전선을 구성할지도 모르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박지원의 이 대중성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재명이 아닌 사람으로 당 지도부가 만들어져야만 이 나라의 진정한 양당 정치가 균형 있게 접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50대의 초반에 이제 젊은 그 장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중에서 표나 선거 투표 공작이나 이런 거로서 이재명을 이길 만한 사람이 아직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당 사적에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내보일 수는 없지만 이 나라의 어떤 정당 정치의 운용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국민의힘은 정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권의 수장 자리에서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철학과 방법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윤석열과 이준석과 안철수 간에 토닥거리는 싸움도 있고, 또 그 안에
임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나서 괜히 큰 소리 뻥뻥 지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도 재미있고, 뭐 전해철이가 어쩌고 저쩌고 와서 하는 것도 재미있고, 하여간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국정을 잡고 국정을 끌어가는 중심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안 문제나 범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가 상당히 유능하게 잘 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화물 운송자 노조 문제가 적당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 화물 추락 운전사들의 노조가 무지무지하게 고약합니다. 소위 팀스터스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때 조지 미니인가 아주 굉장하게 센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스트라이크를 벌리면 전 미국이 일시에 그냥 마비가 돼버립니다. 굉장했어요. 굉장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 노조에 가담하지 않는 트럭커들 있죠, 운전하는 사람들,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는 그 개인 트럭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고속도로 도는데 딱 콘에서 저격해 버립니다.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저격수를 해갖고 쏴가지고, 설마 사람을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막 타이어에 팡크를 낸다거나, 그 때로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팀스터 유니언의 스트라이크가. 우리나라 화물 노동 스트라이크가 그만큼 해서 마무리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을 봐준 것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주노총의 하투,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단단한 각오를 하고 단호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많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것에 못지않게 비상시국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말을 맞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일층의 자체 정비와 마음가짐을 주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요새 유튜브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옛날 저희들 잘 시청해 주었던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요. 갈리고 엊그제는 제 보도와 변희재 쪽 등등 손혜원 쪽 더해서 한번 한 것이 한 3만 정도의 시청이 한 이틀 사이에 벌어져서 그야말로 좀 히트를 쳤습니다만 보통 때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도 말씀을 좀 삥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김경재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서 저도 질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아주 간절하게 그것을 제가 열심히 이것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